안녕하세요. 자, 오늘 형법 문제는요, 원자행이 이번에 시험에 또 나왔죠. 그래서 순경시험에서 나온 원자행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순경시험이 얼마 전에 있어서 그 순경시험 문제 모의고 기출 문제를 해설해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너무 기출 해설만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어려운 것만 좀 설명해 드리고, 뭐 쉬운 것들은 그냥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또 다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거나 많이 좀 듣고 싶어하는 쪽으로 주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선은 지금 몇 가지 그래도 학설이나 이런 부분은 좀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원자행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원자행은 이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원자행은 술을 먹고 사람을 죽인 거죠. 자, 문제는 술을 먹을 때는 멀쩡합니다. 얘는 멀쩡해요. 이 당시는 아직까지 멀쩡하죠. 그 얘기는 책임 능력이 인정된다는 건데, 사람을 죽일 때는 만취가 돼 버렸어요. 만취가 돼 가지고 책임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죽인 건 이때 죽였는데 책임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 우리 행위와 책임은 동시에 존재된다는 행위 책임 동시 존재 원칙에 안 맞는 문제가 생기죠. 책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죽인 것은 우리가 책임을 인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원래대로 따지면 이론상으로 따지면 무죄로 가야 되는데, 우리 형법에서 이거를 처벌하도록 조문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게 원자행 조문을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이걸 처벌하는 근거가 뭐냐?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의 싸움이 있는데 어느 걸 행위로 볼 거냐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학자들은요, 이 술 먹는 것 자체를 이걸 실행행위로 보자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원인 행위 시설이라고 하는데, 자, 뭐가 실행행위냐? 요 술 먹은 게 실행행위라는 거죠. 그럼 이 술 먹는 게 실행행위면 술 먹을 때 실행행위가 되면 실행행위를 할 때 멀쩡했으니까 행위와 책임이 동시에 존재한다. 이 원칙에 부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설은 행위 책임 동시 존재 원칙을 유지하려고 하는 견해죠. 이 사람들은 행위 책임 동시 원칙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 원칙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 원칙을 그대로 고수하려고 만든 학설이 바로 이 학설입니다. 그래서 이 학설은 술을 먹은 걸 행위로 보자라는 견해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다 보면 문제가 생기죠. 술 먹는 걸 살인죄로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원래 우리가 살인죄라는 건 구성 요건이 사람을 살해해야 구성 요건이 맞는 건데, 술을 먹은 게 사람을 살해한 거다.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문제점이 구성 요건의 정형을 무시한다. 원래 살인죄는 사람을 죽여야 살인인데 어떻게 술 먹은 걸 살인죄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 그래서 구성 요건의 정형을 무시한다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 또 큰 문제점이 하나가 뭐냐면 술 먹는 것 자체를 실행행위로 보다 보니까 술만 딱 먹으면 실행행위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럼 술 먹고 잠이 들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술 먹고 잠이 들어버리면 살인은 하지도 않았는데 술만 먹었는데 살인 미수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미수의 범위가 너무 넓어져 버려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술만 먹으면 살인죄의 실행이 들어가부터 하는 문제가 생겨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인행위 시설은 과거의 우리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현재 우리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쪽으로 오죠. 이거 살인행위를 실행위로 봐야 된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다. 어떻게 술 먹는 걸 살인행위로 보냐?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술 먹는 걸 살인행위로 볼 수는 없고, 술 먹는 걸 살인행위로 볼 수는 없고, 실제로 죽인 걸 실행행위로 보는 게 맞다. 그럼 이 실행행위를 이걸로 실행행위로 봐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사람을 죽일 때 하고 책임 능력이 맞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우리 학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 무슨 원칙도 예외가 있을 수 있는 거지. 예외로 인정하면 되는 거지. 행위 책임 동시 원칙이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 것도 진리도 아니고, 이 존재 원칙에 예외라고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외를 인정하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이게 예외를 인정하다 보니까 이쪽 학자들은 뭐라고 주장을 해요? 야, 원칙을 너무 쉽게 포기한다. 너무 예외를 쉽게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학자들은 야, 이거 처벌하려면 이렇게 하는 거 오히려 구성요건의 정형을 무시해서 술 먹는 걸 살인이라고 하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깨끗하게 예외라고 해버리는 게 가장 낫다. 이렇게 하는 게 이 실행행위 시설입니다. 그럼 이 원인행위 시설이나 실행행위 시설이나 가벌성의 근거, 그럼 처벌하는 근거가 뭐냐라는 부분에서는 공통점이 어디냐면 이쪽에다 처벌의 근거를 둬요. 얘를 처벌하는 거는 이 술 먹는 것 때문에 처벌한다고 봅니다. 그럼 가벌성의 근거를 원인 행위 할 때, 요때를 가벌성의 근거로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원인 행위 시설은요, 술 먹는 게 살인 행위니까 너는 혼나도 돼. 말이 돼요. 왜? 술 먹는 게 살인 행위니까 술을 먹으면 사람을 죽인 거고, 그러니까 너는 처벌을 받아도 돼.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이 실행행위 시설은
술 먹는 게 살인행위가 아니라 실제로 만취가 돼서 사람을 죽이는 걸 살인행위로 봤잖아요. 근데 왜 술 먹는 걸 가벌성의 근거라고 하냐? 왜 술 때문에 처벌한다고 하냐? 이걸 우리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술 먹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왜 술을 먹었느냐를 따지겠다는 거예요. 술을 왜 먹었어요? 사람을 죽이려고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처벌을 받아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면 원인행위와 실행행위 사이에 불가분적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 먹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려고 술을 먹었다는 게 자체가 다 그게 문제인 거다라고 해서 역시 실행행위 시도 가벌성의 근거는 술을 먹는 걸 가지고 비난을 해요. 술 먹는 거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만 원인행위 시는 술 먹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실행행위에서는 술 먹는 것 자체는 아닌데 술은 먹어도 되는데 사람을 죽이려고 술을 먹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견해를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자, 기억본도 한번 볼까요? 기억본 보시면 심신장애로 인해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이걸 뭐 잘 아시죠? 과거에 이렇게 됐었지만 지금 임의적 감경으로 바뀌었다는 거 아시죠? 감경할 수 있답니다. 감경할 수 있다. 그래서 감경한다 X. 니은번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 감정인의 의견에 구속이 됩니까? 자, 우리 대법원은 심신장애가 있는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한다고 합니다. 이게 법원이 법률적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이 판단하고 감정인의 의견은 구속력이 없고 참고 사안에 불과하다 그럽니다. 따라서 구속력이 있다 틀렸고요.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틀린 말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 전문가 구속된다 X, 독자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X. 왜? 심신장애는 법률적 판단의 문제로 보는 게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원인에 있어의 자율행위의 가벌성의 근거를 가벌성의 근거를 원인 설정 행위에서 찾습니다. 원인 설정에서 찾으면서 원인행위시를 실행의 착소식으로 본다. 여기 이제 핵심이죠. 자, 원인행위시를 실행의 착소식으로 본다는 게 원인행위시를 술 먹는 거죠. 술 먹는 거를 살인행위의 착수로 본다는 개념이죠. 자, 이 견해에 의하여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술 먹는 게 살인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구속요건의 정형을 무시한다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은 뭐예요? 술 먹는 게 살인이라면 술 먹을 때는 사람이 멀쩡했기 때문에 살인할 때 멀쩡했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행위 책임 동시전조칙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죠. 없다가 아니라 행위 책임 동시전조칙이 인정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은 원인행위시가 아니라 실행행위 시설이죠. 그래서 학설이 좀 반대로 되어 있는 거죠. 틀린 거고. 자, 그 다음 원인에 있어의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를, 자, 여기 나왔네요. 술 먹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술을 사람을 죽이려고 먹었다는 이게 문제라는 거죠. 불가분적 연관해서 찾는다. 이게 이제 실행행위 시설인데, 그러면 실행행위를 심신장애 상태 하에서 행위, 실제로 술 먹은 상태에서 사람을 죽이는 거, 이게 실행행위다. 이렇게 보는 견해에 의하면 사람을 죽이는 걸 사람을 죽이는 거라고 하니까 정형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정형성을 잘 지키는 거죠. 오히려 이게 아까 나왔던 원인행위 시설의 비판이죠. 실행의 정형성을 무시한다. 예비행위와 구별이 곤란하다는 것은 술만 먹어버리면 미수가 돼버리니까. 아까 원인행위 시설에 의하면 그래서 구별이 곤란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디귿하고 니을이 서로 학설이 반대로 해놨죠. 그래서 문제는 쉽게 나왔습니다. 자, 기억 니은은 뭐 감경할 수 있다고요. 한다가 아니라 감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구속되지 않는다.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자, 디귿 설문이 요 설문에 대한 비판이 여기죠. 여기 요 비판이고요. 그 다음에 요 행위에 대한 요 학설에 대한 비판이 여기죠. 서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다는 거 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틀린 설문입니다. 그래서 맞는 설문 없음이 답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맞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